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몇 가지를 우리 눈에 보이게 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른바 선진국의 민낯이다. 이상 발견과 산업혁명 이후 세계 정치, 군사, 경제를 장악해온 그들의 처참한 모습이다. 미국에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 프랑스에선 돈 없이 병원에는 갈 수 있어도 병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선 의료진이 방호복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중국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이것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 이탈리아까지 확산할 때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달 초 우리는 매우 잘 준비돼 있다면서 우리는 환상적인 NHS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검사 시스템과 감염 확산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영국의 그리고 존슨 총리의 자신감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현재까지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만 1145명이다. 영국 보건부는 병원에서 숨진 이들만 코로나19 사망자 집계에 포함한다. 요양원이나 병원 밖에서 사망한 이들까지 치면 수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정부는 29일 처음으로 병원 이외 장소 사망자들을 집계에 포함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베트남 전 사망자를 넘어섰다. 시민들도 황당하다. 프랑스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에 육박하던 3월 기네스북 기록을 세우겠다며 시민 3,500명이 스머프 축제를 강행했다. 스머프 분장을 한 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자신이 있다며 큰소리 뻥뻥 쳐대는 모습은 그저 웃기기만 했다. 사회 시스템이나 시민의식 그 무엇을 보더라도 더 이상 배울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이스라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도 별로 다르지 않다. 그들은 예고도 없이 한국 비행기를 돌려보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웃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 헷갈리지만 어쨌든 우리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아예 코로나19 충격으로 국가 정치, 경제가 파탄 나버렸다. 바로 이런 시기에 한국은 세계 석학들과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 등이 잇따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역사의 종말을 쓴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국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했다고 했다. 한국을 저신뢰 국가로 분류했던 그의 시각 변화가 놀랍다. 외신 보도도 비슷하다. 한국에는 패닉도 없고 사재기도 없다고 알린다. 코로나19 진단, 추적, 격리, 치료로 이어지는 K방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효과적이고 사망률도 현격하게 낮다고 소개한다. 이 칼럼란의 필자는 3월 5일 70년 공든 탑 무너지는 이 한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코로나19 충격에 흔들리는 한국 사회를 걱정했는데 돌이켜보니 과도한 걱정이었다. 그 후 2달 동안 세계인의 평가는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 한강의 기적을 칭송하던 바로 그 시각으로 다시금 대한민국을 조명하고 있다. 북한, 삼성, BTS에 맞춰지던 외신의 한국 관련 보도 초점도 의료, 시민의식, 사회 시스템으로 한 발짝 넓어지고 깊어졌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119소방대원 등 어느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코로나19 영웅들의 공헌 덕분이다. 아직 코로나19와 한창 전쟁 중이고 한숨 돌리기에는 이르다. 변덕이 죽 끄듯 하는 외국 평가에 일이 일비할 일도 아니다.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코로나19 충격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도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우리는 봤다.
미국, 유럽, 일본에 뒤지지 않을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저력이다. 가까이에서 아웅다웅하다 보면 우리 단점이 더 커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분야도 곳곳에 있겠지만 우리끼리 너무 삿대질하지 말자. 세상 민낯이 드러나니 어딘들 별것 없지 않은가. 조금만 더 큰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야도 노사도 한 발씩 물러설 여유가 생기지 않겠는가. 적폐청산한다며 과거 일에 너무 혹독한 칼날을 겨누지도 말자.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충분히 잘해왔다. K방역도 건강보험도 흩어대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가 최근 각 부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비난하기보다 주변에 응원이나 격려 한마디를 해보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한편 120년 전인 1900년 중국에선 열강의 중국 침탈에 항의하는 의화단 운동이 일었다. 결과는 참패였다. 영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등 11개국에 무려 4억 5천만 량의 배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른바 경자배상이다. 한데 최근 중국 환구시보에 120년 전 용어인 경자배상이 다시 등장했다. 중국의 제2의 경자배상을 시킬 생각인가,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필자는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의 펴이다오 교수다. 이 글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안고 있는 고민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최대 고민은 뭔가? 3월 13일 미국에서 제기된 한 소송이 시작이다. 플로리다주 버만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가 플로리다 주민 4명을 대표해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위생부와 민정부, 후베이 성정부와 우한시정부 등이 코로나 상황을 은폐해 미국민의 손실을 가져왔기에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배상액은 수십억 달러로 알려졌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이 소송이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플로리다에선 이미 5천여 명이 참가한 집단 소송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바다주와 텍사스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는 추세다. 중국의 책임을 묻는 건 미국만이 아니다. 지난 3일 국제법학자위원회와 인도 변호사협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보냈다. 신종 코로나는 우한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유엔이 조사에 나서고 중국의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의 헨리 잭슨 학회도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초기에 신종 코로나 정보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세계가 지금과 같이 비참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국제보건규약을 위반해 코로나 전파에 책임이 있으니 중국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G7이 입은 손실만 3조 9,60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은 이를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학회는 중국의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루트로 상설중재법원 등 10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독일 언론 빌트도 15일 중국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맞불 놓기에 나섰다. 3월 20일 우한에 있는 광양 변호사 사무소의 량시광이 우한시 중국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미국 연방정부와 국방부, 질병통제센터, 군사체육협회 등 4곳이다. 량시광은 미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를 만연시켜 자신이 피해를 봤다며 수입 손실 15만 위안과 정신적 피해 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중국은 이런 주장이 한마디로 황당무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엄청난 문제로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해 사상 준비와 업무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마지노선 사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왜일까?
중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서방에 큰 타격을 가하고 끝난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서방이 자체 방역의 부실에 대한 반성보다는 누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등의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것이다. 환구15 총편집 후시즈는 서방의 공격이 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통계 조작을 부각해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변호사를 꼬드겨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이런 게 기존의 반중 감정과 민족주의 정서를 타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움직임은 결국 중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 같이 갈 수 없는 국가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은 본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중국은 현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대응 방안이 거론된다. 하나는 책임 소재를 따질 때 근거가 되는 발원지 문제다. 최근 미국의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대해 이는 과학자의 연구에 맡겨야 한다며 중국에서 출연은 했어도 발원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또 배상 문제는 역대 공공위생 문제로 배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방어막을 치고 있다. 한편으론 관련 법학자의 법적 대응을 준비시키면서다. 끝으로 중국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중국이 추진 중인 방역 물자의 해외 지원을 부각해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 시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과 소송이 마치 쓰나미처럼 중국에 몰려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승리란 말을 쓰지 않는 것도 이런 연유다.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는 서방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게 현재 중국의 모습이다. 첫 번째는 중국이 코로나 초기 상황을 은폐해 세계의 경각심을 무디게 하며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는 주장이다.